실장님 그 A프로는 지금 언제 설립이 됐어요? 네, 지난 2000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A프로에서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IR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기획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상장하기 전에 저희가 2020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네. 고해 1월 달에 합류를 해서 네. 네, 상장 업무부터 담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A프로는 제가 뭐 이제 공시 서류나 이런 것도 많이 기사 나온 것도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일단 장비에 있어서는 그 2차 전지 제조 설비들 중에 소위 후공정이라고 하죠. 활성화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메이션. 그렇습니다. 네. 예, 포메이션이 핵심 공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메이션 공정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 배터리 셀 안에 있는 물질들을 결국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해주는 공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배터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공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체 공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게 과거에 배터리 셀이 크기가 작았을 때는 네.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포메이션 공정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이게 또-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 크기가 작아도 이게 에이징이라고 하는 소위 안정화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해서 그런 그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EV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셀 사이즈가 굉장히 점점 계속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주에서 뭐 길게 3주까지도 활성화 공정을 소요가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우리가 저기 소고기집 가면 네. 소고기 밖에 에이징 하잖아요. 걸어놓잖아요. 똑같죠. 네. 지금 배터리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숙성이지만 사실 배터리가 숙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충방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열들이라든가 그런 좀 그 안에 물질들이 불안정화돼 있던 것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네. 그런 것들이 에이징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셀들을 뭐 이렇게 쫙 펼쳐놓고서는 뭘 전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에이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에이징은 그 상온 에이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렉에 걸려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온 에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 있어서 네. 어떤 좀 기술적인 면들도 조금씩 이제 가미가 되는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한 군데 있고 뭐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뭘 하는 포메이션.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이제 결국은 충방전이기 때문에 충방전 설비 내에서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충전과 방전을 거듭을 하면서 안에 물질들을 활성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공정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뭔가 이제 공장 안에 이제 네네.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아까 부피가 커지면서 뭐 네네. 기간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 수요도 더 늘어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그 사이즈가 커진 거는 아무래도 EV로 넘어오면서 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평수로 제가 어떻게 표현하지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공장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네. 뭐 그 현장을 가보면 뭐 입이 떡 벌어지는 정말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 제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활성공정 쪽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비 네. 부피도 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그 장비에서 네. 나오죠. 네, 2차 전지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네. 안에는 구체적으로는 소위 그 고온가압 충방전기라고 하는 네. 그 활성화 공정을 넘어오면서 1차 충전 진행할 때 네. 만나게 되는 장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일반 그 충방전을 실시해주는 소위 그냥 일반 충방전기라고 얘기하는 충방전기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출하 전에 다양한 테스트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다양한 설비들도 저희가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주로 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 고객사고요. 매출로 따지면은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올해 그 제가 증권사에서 추정치 같은 거 매출 추정치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매출이 한 1,000억 뭐 이쪽 저쪽로 추정하는 것 같고 작년 매출은 어차피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600억 조금 615억 정도 이렇게 하셨던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 뭐 추정치는 저희가 좀 뭐 추정이지만 한 그 정도 어차피 올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물론 네. 회사가 제공한 그런 숫자들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공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네. 트렌드에 있어서는 뭐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내년 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수주를 통해서 이미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공신한 것 중에 1,000억이 넘는 수주가 하나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GM 조인트 벤처죠. 네.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얼티엄 셀즈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수주는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미 이제 선적해서 장비들이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셋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 9개 라인 중에서 8개 라인이 저희한테 나온 상황인데 그게 이제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네.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제 그 원가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요인들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공시 통해서 오픈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전체 장비들이 내년에 전부 다 그 선적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아,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봤을 때 내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가 보이겠구나라는 질문들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한 건으로 지금 1,000억이 넘는 네, 매출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런 질문은 뭐 보통 많이 받으실 텐데 내년에 뭐 한 어느 정도나 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물론 그 A-프로 상사 이래에 뭐 굉장히 상당히 큰 성장세를 시현하는 거는 뭐 최초로서 그런 성장세를 시현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숫자로 언급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프로 보면은 상당히 가파른 아, 성장세를 올해 대비로도요? 올해 대비해서도 올해하고 내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 진출을 고객사가 계속 이제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계속 이제 백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어떤 성장세들은 계속 미국 통해서 계속 네.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고객사가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폴란드,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네. 이제 설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증설이라든가 그런 소위 저희가 캐퍼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추가적인 장비의 소요들은 계속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좀 하고 계신데 네. 혹시 뭐 다른 분야의 장비를 좀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장비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네. 저희가 지금 정부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 폐배터리 진단 설비이고요. 예. 네, 이 부분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는 이 정부 과제가 4년짜리 과제인데 네. 4년 조금 안 된 거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4년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 AI가 탑재된 진단 설비를 개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내년 초경에는 좀 이렇게 오픈을 해서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폐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은 사실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면은 이제 전기차나 어디 ESS에 꺼내서 그렇죠.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뭐 네.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네, 이런 네, 걸 네. 확인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폐배터리인데 이거를 지금 ESS라든가 이쪽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리사이클을 해서 자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 네. 상태냐를 좀 판단을 해주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 AI 표현을 드렸는데 네. 그 4년 동안의 기간 중에 저희가 지금 그 산학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부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중에 한 2년 반 정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배터리 셀들을 사이클링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이거를 빅데이터화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통해서 배터리 셀을 30분 내에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존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존에는 뭐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어쨌든 개발 기간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내에는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은 어떤 진단의 신뢰성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과제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한 20분 정도까지 도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그 유럽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각국이 이제 그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EV라는 게 저희 일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도 이제 엔진이라든가 투명이 다 되면 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네. 수순을 가게 되면 배터리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사이클이나 리유즈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간 입장에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비를 잘 만드는 그 장점을 살려서 그런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내지는 장비가 필요한 쪽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비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있고요. 비즈니스가 설계가 돼서 런칭이 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계속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더 이제 어떤 신뢰성을 더 많이 갖추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뭐 남은 여러 기간 동안은 어쨌든 기존 매출은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업 네, 맞습니다. 매출원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올해 좋고 내년도 좀 좋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한 5년 정도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일단 해주시면. 네, 보수적으로는 일단 미국만 보더라도 네.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은 계속 이제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 투자가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저희가 발맞춰서 대응을 하려면 네. 저희도 네. 장비의 어떤 업그레이드부터 네. 다양한 이제 그런 접근을 해 나갈 거고요. 네. 이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뭐 10년,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에 납품하던 그런 장비가 그대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저희는 기술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다양한 어떤 장비의 업그레이드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 통해서 어떤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계속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 지금 사실 A 프로에서 하는 요 뭐 공정 장비 네. 같은 경우는 경쟁사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차별점, 네. 뭐 회사의 차별점, 기술의 차별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일단 조금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를 저희가 만들고는 있지만 네. 저희가 소위 회사의 어떤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할 때는 그 전력 변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진단 설비 같은 쪽으로도 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공정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전기를 소비해야 되는 고객사 입장에서 배터리 네. 셀을 제조할 때 굉장히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 변환 회로 기술 같은 경우 네. 그 양방향 회생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회로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출발했기 때문에 네. 어떤 전원부에 있어서는 어느 회사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보다 거기서 전기를 좀 덜 쓴다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활성화 공정을 다루는 회사들도 이렇게 그 회생이라는 어떤 펑션을 가지고 가는데요. 저희가 조금 앞서 있었고 거기다가 저희는 보통은 이제 충전하는 회로 하고 그다음에 방전하는 회로를 하나씩 가져가서 그 회생의 어떤 펑션들을 가져갔다면 저희는 하나의 회로에서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이루어줌으로 해서 어떤 물리적으로는 풋프린트를 줄여주는 부분이 가능했고요. 네. 그다음에 회로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전력 변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전력의 손실을 그 네. 소위 변환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 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의 R&D 인력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 인원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네. 한 절반 정도가 R&D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네요. 네. 지금 LG랑 주로 이제 거래하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고객사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시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뭐
당연히 궁금해들 하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년 이상 미국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고객사하고 좀 이렇게 눈 맞춰서 같이 음.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이익률 측면에서 네. 너무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제가 대신 좀 여쭤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익률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야 돼. 네, 뭐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올해 22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국 쪽 그 셋업을 하면서 네. 인력들을 미리 좀 충원을 하는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그 셋업과 관련된 초기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은 네. 지난 3분기에 분기로서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매출이 올해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네. 그런 매출들을 보게 되면 이익률은 뭐 충분히 이제 음. 정상화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수주들 쌓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는 드렸지만 분기 단위로는 사실 적자를 계속 시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어떤 뭐 신뢰도를 이렇게 탄탄하게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미 3분기 뭐 누적으로는 아직은 적자를 시현을 했지만 연말하고 그다음에 내년 이제 분기 단위로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뭐 괜찮은 수익률들을 시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유보 자금은 꽤 많이 쌓여 있죠. 네, 저희가 상장 이후에 뭐 이렇게 큰 투자들은 뭐 사실은 저희가 어떤 뭐 캐펙스 면에서 이렇게 뭐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예를 들면 뭐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전략적인 투자들만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력 반도체 말씀하셔서 이제 사실 제가 그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A-프로 세미콘이라는 이제 네, 자회사가 맞습니다. 거의 네. 100% 지금 거의 100%다 네, 그렇죠. 대부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갈륨 나이트라이드 네, 그렇습니다. 소자를 한단 말이죠. 네. 일단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장비하는 회사가 왜 반도체냐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전원부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전원부에서도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게다가 지금처럼 어떤 생산 캐파 그다음에 어떤 생산의 효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이 많이 이제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베이스로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를 걸로 예상이 돼서 전력 반도체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네. 직접 어떤 개발이라는 욕심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상장 전에 한 3년 정도 내부에 팀을 꾸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도체 사업부를 꾸려서 이제 네. 소자 개발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력을 어떻게 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한 10명 정도 반도체 사업부 인력을 꾸리게 됐는데 작지 않은데요. 예, 국내에서는 한 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에 있던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네. 그 전력 반도체 쪽에 특히 이제 갠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웨이퍼까지 네. 제조와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고요. 네. 모으는 과정도 사실 뭐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자리에 모으면서 한 2년 3년 정도 내부에서 소자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 결과값들이 괜찮게 나와서 상장을 했던 2020년 7월 달에 스핀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했었는데 당시에 웨이퍼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리스크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단가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당시에 뭐 물량 없어서 난리였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어느 정도는 웨이퍼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MOCVD 장비를 미국의 비코사로부터 들여오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비의 셋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데나 회사를 이제 스핀오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 당시에 논의가 잘 됐던 그 광주의 광기술원과 네. 그 어떤 다양한 가스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협약이 잘 진행이 돼서 네. 광주 광기술원 내에 클린룸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거기에 저희 장비를 셋업을 하게 되면서 네. A-프로 세미콘 자체도
광주. 광기술원에다가 이제 스피노프를 하면서 설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 프로 세미콘은 저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겐 저기 소자를 만드는 네. 설계하는 팹리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웨이퍼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해를. 저희가 웨이퍼 비즈니스를 구체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앞에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네. 요 소자를 무조건 개발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신시장 개척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 장비에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거에 먼저 쓰고. 네. 저희 장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전원부의 어떤 그 전력 모듈 자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풋프린트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성, 그렇죠. 공간 대비 생산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생산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속 스위칭과 열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 화물 전력 반도체를 우리 장비에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더 이제 공고히 하자. 지금은 그런 의미가 실리콘을 있었죠.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A 프로 세미콘이 그걸 양산에 성공을 하면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여기 써서 뭔가 그렇죠.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네네. 그 A 프로 세미콘은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소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팹리스로서 네. 그 파운더리는 1차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하고 협력을 진행했고요. 현재는 세컨 이터레이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번째 이터레이션까지 가서 이제 양산을 위한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2차까지 사실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요. 네.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내년 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상반기가 마무리되면서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오, 그렇군요.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그 물론 저희 사용하겠지만 저희 외에 다양한 어떤 통신적인 분야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라이다라든가 네. 또는 뭐 IoT와 같은 그런 어떤 빠른 스위칭 소자들이 요구되는 그런 통신과 관련된 분야들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심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시작이 돼서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소자가 나오게 되면 다양한 테스트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양산되고 모 회사에서 써주고 그게 레퍼런스가 되면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출하면서 네. 다른 데로 좀 늘릴 수 있는 네네. 어떤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그 DBI텍하고도 뭐 MOU 같은 거 맺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 파운더리를 활용해서 공정을 셋업을 하는 것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비슷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 국내 파운더리하고는 아직 그런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DB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네. 그 공정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그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킥오프가 돼서 공정 개발을 위한 그런 협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베스트 시나리오로 잘 간다면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를 탑재한 어떤 이 회사의 장비도 네. 시중에 나올 수 있을 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자 판매에 대한 것들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 계획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지금 실리콘 그 전력 반도체 소자 네네. 사오는 거는 주로 해외 기업에서 사오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그 매입 비중이 꽤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건 다 우리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근데 물론 다만 이제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사하고 그런 어떤 피저빌리티들이 굉장히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재미있는 거는 네. 요런 거는 사실 요 전력 반도체를 통한 어떤 반도체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은 굉장히 큰 이슈긴 한데 네.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인 꼭지들 저희 기술 혁신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지만 다양한 그런 기술 혁신에 대한 것들은 고객사랑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제안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오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제안하고 물론 이제 의사결정은 고객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계속 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회사도 이제 성장을 이렇게 잘 하면은 또 상장까지 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실장님 오늘 회사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종 좀 나와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